새벽 3시 복도에 남은 흔적. 요양원 야간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사람 없는 밤이 편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곳의 밤은 이상할 정도로 감정이 남아있는 공간이었다. 새벽 3시. 2층 복도를 닦던 중 바닥에 반짝이는 흔적을 발견했다. 물도 약도 아닌 눈물 자국이었다. 둥글게 떨어진 자국들이 마치 누군가 한참을 서서 울다 간 것처럼 이어져 있었다. 나는 무심코 걸레로 닦았지만 그날 이후 이 흔적은 매일 같은 시간 나타나기 시작했다. 닦아도 사라지지 않는 눈물. 눈물 자국은 아무리 닦아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바닥은 늘 축축했고 이상하게도 냄새 하나 나지 않았다. CCTV를 확인했지만 새벽 2시 50분부터 3시 30분까지 복도를 지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도 아침이면 그 자리에 다시 눈물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늘 같은 지점에서 시작했다. 207호 앞. 말이 없는 207호 할머니. 207호에는 치매 말기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말도 없고 표정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가족은 드물게만 왔고 최근 1년간은 면회 기록조차 없었다. 그런데 내가 복도를 닦을 때마다 207호 문틈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분명히 그건 울음소리였다. 사진 뒤에 적힌 글씨. 어느 날 밤 복도 벽 아래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어린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 사진 뒤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가 미안해. 기다리지 말고 살아. 그날부터 나는 눈물 자국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거리. 눈물 자국은 항상 새벽 3시 10분에 시작됐다. 207호 문 앞에서 복도 중앙까지 정확히 같은 거리. 마치 누군가 문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울다 일어난 흔적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그 시간에 복도에 서 있었다. 아들아, 형광등 아래에서 나는 숨도 쉬지 않고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아주 작고 쉰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아, 몸이 굳어버렸다. 뒤를 돌아봤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바닥에는 방금 생긴 듯한 새로운 눈물 자국이 번지고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은 생일. 그날은 207호 할머니의 생일이었다. 면회표에는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하루 종일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눈물 자국은 평소보다 훨씬 길었다. 207호 앞에서 시작해 복도 끝 창가까지 마치 아들이 올 길을 따라 기다리다 포기한 어머니의 발걸음처럼 눈물 자국이 사라진 날 완결. 며칠 뒤 새벽 할머니는 조용히 돌아가셨다. 그날 이후 복도에는 눈물 자국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록지를 정리하던 중 간병사가 남긴 메모를 발견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아들이 올까봐 복도로 나가려 하셨음. 그때마다 울고 계셨음. 그날 밤 나는 복도를 닦았다.
바닥은 처음으로 완전히 말라 있었다. 요양원 복도에 남았던 건 귀신이 아니었다. 기다림이었다. 그리고 끝내 오지 않은 사람을 향한 부모의 눈물이었다.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주세요.